오늘도 야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이제부터 제 낭군이 되어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아버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나도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 거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날 아버님과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그날 다 해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 20대 후반으로 어느 중견 회사에 취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자주 오던 영업사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발주 담당이 저였기 때문에 그 영업사원과 자주 보게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업사원은 저에게 관심 있어 하는 표현들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귄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남자친구는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제가 둘인데 위에는 2살 많은 형이 있고, 형은 결혼을 해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9살 때 돌아가셨다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적당히 돈을 쓰시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님께 인사드리러 가면 나를 이뻐해 주실까? 이렇게 웃으며 말을 했더니 남자친구는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조심하도록 해 알았지? 그러면서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수십 년 전에 저렴하게 사놨던 논밭들이 관광단지로 개발되면서 땅 시세가 많이 올랐었거든. 그때 이익을 많이 남기셨고, 지금은 500억 원대 부동산 갑부가 되셨다고 했어요. 현금도 상당히 보유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자식들에게는 돈을 너무 아끼신다는 겁니다. 경제적 지원도 자식들 학비랑 결혼까지만 지원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고 아예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생기는 겁니다. 잘만 하면 제 인생도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고 남자친구 아버지에게 무조건 잘 보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에 대해서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집안 마트 사장님이 아버님의 친구분이시란 얘기를 듣고 그분께 시아버지에 대해 여쭤보러 찾아갔더니 아버님은 그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 바로 아가씨 같은 스타일이야 하더군요. 저는 얘기했습니다. 아, 저는 그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웃으시며 저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 하지 말고 그 친구 아직 한창인데 여자친구나 되어봐. 아마 자네 인생이 활짝 필 거네. 아니,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 이야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진 않아도 돼. 내가 그랬다고 말하지는 말고. 저는 그 사장님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반지 하방에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저는 예비 시아버지에 대한 조사를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저는 저의 생각대로 시아버지의 며느리가 되었다가 시아버지 옆자리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흐른 뒤 남자친구 아버지는 막내 아들을 결혼시켜야겠다며 드디어 주말에 저를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아버지를 만나려면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생각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과 옷을 시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꾸미고 일주일 내내 피부 관리도 했어요. 모든 것은 시아버지께서 좋아하는 걸로 완벽히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저는 날마다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아버지를 만나는 날까지 남자친구와 관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고, 저는 남자친구와 차를 타고 집으로 갔는데, 집은 3층 집이었고 어마어마하게 크더군요. 큰 며느리와 예비 시아버지 그리고 큰아들이 마당에 나와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면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나누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신다는 말에 너무 긴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예비 시아버님께 최대한 상냥하게 귀여운 목소리로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지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 순간에도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이 바빴습니다. 바로 그때 시아버지는 뜻밖에도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우리 막내 아들한테 말은 많이 들었어요. 이어서 정말 예쁘네요. 자, 어서 들어가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올리시고 집으로 안내해 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너무 마음에 든다며 싱글벙글 하셨고, 시선은 저를 계속 보시는 것 같았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들 다른 곳을 보고 있는 사이, 대담하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님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봐주세요, 아버님. 저 아버님 좋아하시는 옷으로 입고 와봤는데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큰 목소리로 아버님 외모를 칭찬해 드렸습니다. 근데 아버님 정말 50대 맞으세요? 40대 초반으로밖에 안 보이시는데요. 아버님은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며 저를 식탁으로 안내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기분 좋은 날이니 술을 가볍게 한 잔씩 하자고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오늘 인사 온 지미가 정말 마음에 드는구나. 하루빨리 결혼 준비하도록 해. 저는 갑작스런 허락 말씀에 뛸 듯이 기뻤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아버님께서 허락 안 해주시면 어쩌나 하고 인사 오기까지 정말 마음 졸였는데 이렇게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버님을 만난 게 정말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버님. 아버님은 저에게 술을 따라 주셨고 저는 아버님께서 따라 주시는 술에 취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만남이라 실수를 안 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만 마시고 그 이상은 마시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과 금방 친해졌고 또 가족들과도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남자친구와 저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저희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주말이 되면 남편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서 동호회 사람들과 제주도 또는 강원도까지 자전거 여행을 다녔습니다. 1박 2일로 주말마다 갔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남편이 없을 때는 아버님의 권유로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등산도 하고 가끔 골프도 치곤 했어요. 아버님과 저희 사이는 더욱 가까워져 갔고 매일 같이 다니니 아버님이 아는 분은 저에게 사모님이라고 농담식으로 부르곤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사람들에게 농담 그만하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전화기가 울리는데 강원도로 자전거 여행을 갔던 남편의 동호회 회장님의 번호였고 바로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자전거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지금 병원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울며 아버님께 전화를 드렸고 함께 차를 타고 강원도로 급히 올라가 병원에 도착하니 남편은 하늘나라로 떠나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저는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남편이 너무 일찍 저 세상으로 가버려서인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가진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장은 아버님 댁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버님은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나가지 말고 여기서 나랑 같이 살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안도하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버님께 얘기했습니다.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잘할게요, 아버님. 지금 살고 있는 집은 큰아들에게 주고 다른 집이 하나 있으니 그곳에 가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서 살게 되었어요. 그 집은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크고 웅장한 집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이미 저하고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맞게 인테리어와 가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라고 하셨고, 이 집에서 같이 잘 살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님과 술을 한잔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취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날 저와 아버님은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선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아버님과 저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가 먼저 속마음을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앞으로 아버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예요. 이제부터 제 낭군이 되어주세요. 그래 주실 거죠? 아버님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야. 나도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 거다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날 아버님과 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것들을 그날 다 해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아버님이 저에게 사돈집 사정이 어려우니 매월 생활비로 300만 원씩 주면 어떻게 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에게 조금만 더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기분이다 알았어 하며 500만 원씩 저희 집에 생활비로 보내겠다고 했어요. 아버님을 제가 결혼 전 생각했던 대로 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아버님과 저는 보름 정도를 집에만 있었고, 밥 먹고 TV 보고 즐거운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지하 단칸방 삶을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아버님과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새엄마와 선을 넘어버린 27살 남자입니다. 대학을 다니던 중에 취업이 되었고, 졸업 후에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새엄마 때문이었어요. 저의 어머니는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화장을 곱게 한 모습으로 나타난 새엄마는 저를 훌륭하게 잘 키우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눈에는 새엄마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었습니다. 저희 아빠도 새엄마에게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던 것도 잠시. 제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 아빠는 회사 일로 출장을 다녀오시다가 고속도로 빗길 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셨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되고 저는 혼자가 될 줄 알았는데 하지만 저의 새엄마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저를 위해 지극정성인 새엄마였습니다. 여자 혼자이므로 힘들게 저를 뒷바라지해주는 엄마를 위해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돈을 벌 생각이었어요. 이런 얘기를 엄마에게 했다가 저는 혼이 났습니다. 대학도 가고 재미나게 놀다가 취직하라는 새엄마의 말씀을 저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와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시는 새엄마에게 항상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일하고 들어온 새엄마의 어깨와 허리를 안마를 해드리는 것 밖에는 없었죠.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공부만 했고, 그리고 저는 인류대학에 어렵지 않게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공부만 했어요. 군 입대 전날까지도 공부를 했고, 전역한 다음 날부터 또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 재학 중에 제가 원하던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그날 엄마와 술을 한잔하면서 엄마와 저는 울었습니다. 나도 이제 즐기면서 살 테니 엄마도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부터 엄마는 만나지도 않던 엄마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시는 엄마를 보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나이트도 가고 정말 재미나게 놀아보자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에도 열심히 놀았어요. 엄마가 한동안 집에만 있으면 저는 엄마에게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라고 잔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술을 거의 못 마시는데 술자리에 가는 것은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가 아들을 위해 참고 사셨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몇 달 전에 엄마는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못 알아볼 정도였죠.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 엄마가 그냥 자면 행여라도 감기가 걸릴까 걱정이 돼서 양치를 시켜드렸습니다. 방으로 데리고 가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히려고 하는데 엄마가 넌 또 누구야? 내가 혼자 산다니까 쉬워 보여. 대충 이런 내용의 술주정이었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는 엄마가 웃기기도 하고 말투가 귀엽기도 했네요. 아이고 여사님 우습긴요. 편하게 주무시라고. 옷 갈아입혀 드리는 거예요. 딴짓 안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터지는 웃음을 참고 이렇게 말했는데 무슨 소리야? 나와 한번 하고 싶어 그러는 거겠지.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자와 사귀더라도 의리 있게 사귀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그래? 그럼 우리 한번 하자. 나도 이혼하고 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참고만 살았는데 나도 이제 한번 해볼란다 이 말에. 아이고 여사님 제가 어찌 감히 여사님을 했더니 의리 지키는 사람이라며. 의리 있으면 해도 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순간 저는 귀를 의심하며 엄마의 표정을 살폈는데 취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엄마가 뭐해? 나 마음 변한다 하시더군요. 엄마에게 저도 모르게 다가갔습니다. 그날 저는 새엄마의 위에서 하늘을 걷는 듯 황홀했습니다. 엄마도 몇 번을 떨며 소리를 낸 것이 셀 수도 없었네요. 마지막에 엄마는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색함을 지우기 위해 더욱 본능에 충실하며 관계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밥을 먹으라고 깨우는 엄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깨어보니 새엄마의 방이었어요. 얼른 일어나 나가보니 엄마는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낮에 2번이나 더 했습니다. 낮잠에서 깨어보니 엄마도 제 옆에 있더군요. 그리고 며칠간 엄마와 저는 서로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엄마는 말끝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무슨 뜻으로 말하는 건지 충분히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 엄마는 술자리에 가서도 멀쩡한 정신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으시려고 다짐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다시 취해 들어온 엄마. 그런데 제가 베란다에서 엄마가 들어오는 모습을 봤거든요.
분명 멀쩡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면서 취한 모습을 보여주는 새엄마가 뭘 원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던 중 내 밑에서 취한 척하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취한 척하지 말고 우리 그냥 솔직해지자고 했어요. 엄마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40대 후반 10년 넘게 혼자 살아왔어요. 남자가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갈 것 같았지만 저를 위해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다고 합니다. 첫 관계를 하던 날도 엄마는 많이 취하지 않으셨다고 하더군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우리 가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선택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엄마에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엄마에게 우리가 관계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내려놓자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감사드리며 영원히 엄마를 위해 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지금 엄마와 저는 서로를 위로해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야썰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장모님은 은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장모님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시며 누우면서 편한 자세를 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장모님은 너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걱정이 됐는지 최서방 우리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알겠나? 라고 하셨어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장모님 집으로 가거나 와이프가 야근하는 날 아들을 재우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장모님은 예쁘고 너무 귀엽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30년의 세월 동안 밤마다 혼자 외로워하셨죠. 그 한을 내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장모님의 좋은 사위이자 남자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장모님도 요즘 무척 행복해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결혼 10년 차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장모님과 저는 여보 당신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일은 아주 우연히 일어나게 되었어요. 장모님과 거사를 치룬 사위가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연상과의 만남은 생각도 안 해봤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와이프와 결혼한 지 10주년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 10주년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장모님은 혼자 되신 지 꽤 오래되었고, 우리 부모님과 장모님은 우리 신혼집 근처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부모님은 소일거리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장모님이 매일 우리 집에 오셔서 아들 둘을 키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보답으로 결혼기념 여행을 장모님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 부모님이 봐주시기로 해서 어른 셋이 가뿐한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전국 일주를 하기로 했어요. 먼저 서해로 가기로 했고,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하루 놀고 목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탔어요. 아들 없이 어른들만 떠나는 여행이니 모두들 마음이 들뜨 있었고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배에는 수백 명이 타고 있었어요. 갑자기 배 멀미를 하는 장모님이 갑판으로 올라오시더군요. 나는 장모님을 부축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다 구경을 하느라 갑판으로 올라오더군요.
나는 인파에 밀려 장모님의 뒤에 내 소중이가 닿는 일이 생겼어요. 그것도 크게 반응한 내 소중이를 장모님의 뒤쪽에 밀착한 채 한참 동안 인파 사이에서 끼어 있어야 했어요. 나는 몸을 비틀어서 몸을 피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너무나 민망하게 그 상태로 한참 동안 있어야 했어요. 장모님을 부축해 드리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딸 둘이 초등학교 다닐 때에 장인 어른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셔서 혼자의 몸으로 딸들을 키우셨어요. 그렇게 30년간 재혼도 안 하시고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일만 하셨습니다. 밤이면 과부라고 쉽게 여기고 집으로 들어오는 장인어른의 친구분들과 동네 아저씨들의 유혹의 손길을 거칠고 매섭게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삶의 무게가 버거운데 잠들라 치면 방문을 두드리며 장모님을 노리는 동네 사람들 얼마나 한이 맺히고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장모님을 닮아 아내와 처제는 무척 미인입니다. 장모님은 지순한 면모에 부지런하고 영리하죠. 우리 딸들을 야무지게 키워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에게 배 멀미는 좀 어떠신지 여쭤봤어요. 좀 나아졌네. 자네는 어떤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민망한 마음을 숨긴 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제주도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 하나를 같이 사용하면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일주일간 제주도 여행을 다닐 계획이었어요. 제주도에서는 넓은 온돌방을 잡고 짐을 풀었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아들을 봐주시다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간 날도 많아서 장모님과 저는 서로 가릴 게 없이 편한 사이였습니다. 우리는 제주도를 느끼며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사 먹고 맥주를 사서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술을 잘 못 마십니다. 맥주 한 잔 마시면 볼이 빨개지고 조금 있다가 엎드려서 자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끝도 없이 잘 마셨고 주량을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또 숙소에서 맥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든 아내를 방 한켠에 눕히고 저는 장모님과 한 잔 더 하고 있었습니다. 사온 맥주를 다 마시고 5병을 더 사와서 장모님과 둘이 기분 좋게 마셨어요. 그러다가 자정이 넘어 자리에 누웠습니다. 나는 가운데에 눕게 되었고 내 왼쪽에는 와이프, 내 오른쪽에는 장모님이 누웠어요. 맥주를 꽤 많이 마셨는데도 오히려 정신은 맑았습니다. 아까 배에서 사람들에게 밀려 장모님에게 밀착되었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너무 민망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장모님을 봤는데 꽤 깊이 자는 것 같았지만 장모님이 잠들 리가 없었어요. 평소에 많은 술을 마시고도 거뜬한 사람이니 말입니다. 그때 장모님의 왼손이 나의 허벅지를 살살 건드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갑자기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여기서 멈출까? 일을 키워볼까? 생각하다가 나는 본능에 충실하기로 생각하고 조용히 장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장모님의 머리카락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나에게 안겨왔어요. 나는 장모님에게 가능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 돼, 은지가 깨면 어쩌려고. 장모님 여기서 멈추면 더 큰일 나요. 나도 힘들어 근데 우리 참아보자고 하더군요. 장모님과 저는 소근소근되며 이런 대화를 했어요. 나는 장모님을 가볍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나도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얼른 작은 방에 가서 이불을 펴고 장모님과 빠르게 거사를 치렀습니다. 온돌방을 선택한 건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대에서 일을 치렀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너무 좋았다며 저에게 고맙다고 했고, 나도 정말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둘러서 수습을 했습니다. 새벽에 잠을 깬 와이프는 조깅하러 나간다고 옷을 갈아입으면서 나에게 같이 나가자고 했지만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안 된다고 둘러댔습니다. 와이프가 혼자 조깅하러 나간 후 나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아내가 나가자 장모님이 우유를 데워서 갖다 주셨어요. 나는 우유를 마시고 장모님을 안았습니다. 장모님은 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은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수줍게 말했습니다. 못해도 반 시간은 더 걸리니 걱정 마세요라고 말하고 숙소 방문을 한 번 더 잠궜습니다. 나의 행동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시며 장모님은 누우면서 편한 자세를 취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환상적인 시간을 보냈어요. 장모님은 너무 좋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걱정이 됐는지 최서방 우리 일은 죽을 때까지 비밀이야 알겠나? 라고 하셨어요. 나도 입이 무거운 남자라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여행지에서 장모님과 더 이상의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고 와이프가 한눈 파는 순간에 서로의 손을 살짝 만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여행지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일주일에 2번 정도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퇴근하고 장모님 집으로 가거나 와이프가 야근하는 날 아들을 재우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장모님은 예쁘고 너무 귀엽습니다. 남편 없이 살아온 30년의 세월 동안 밤마다 혼자 외로워하셨죠. 그 한을 내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장모님의 좋은 사위이자 남자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장모님도 요즘 무척 행복해 하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합니다.